자, 이번에는 명제의 증명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명제라는 단원 자체가 어떤 수학적인 식이나 진리 같은 것이 참이나 거짓임을 파악하기 위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참이나 거짓임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모여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어떤 수학적인 문장이나 식이나 정리가 참임을 지금부터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증명은 2학년 때까지 총 3가지를 배워요. 여러분들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혹시나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추가로 하나를 더 배우고요. 남은 2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뭐 학교 기말 중간이든 수능고사에 수능 모의고사에 항상 있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명제가. 알겠지?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다음은 무엇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꼭 최소 한 문제씩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선생님이 3문제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증명법은 대우증명입니다. 이름에서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이게 대우가 그래서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명제 단원 공부 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어진 명제와 똑같은 참거짓을 갖는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녀석의 대우를 취해서 그게 참인 걸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명제가 생긴 게 못생겨서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 명제가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여서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예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을 써 놓으세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 예제는 아주 간결한 것만 넣는데 내용 자체가 좀 그러니까 조금 큰 걸 넣네요. 자, 다음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도 홀수. 자, 우리가 명제를 푸는데 다루기 어려운 게 뭐냐면 같지 않다,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런 문장은 항상 대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뭐가 되냐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의 반대는 뭐예요?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예요. 모두 홀수가 아니다가 됩니다. 모두 홀수가 아니니까 A, B가 모두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짝수이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A 더하기 B가 홀수다도 부정이 되겠죠. 저기가 이제 짝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니까 얘가 자리가 바뀌어서 앞으로 오고 얘가 자리가 바뀌어서 결론으로 가는 거고 둘 다 부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도 하나의 홀수다 라는 거의 부정은 모두 짝수다. 적어도의 부정은 모두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B가 모두 짝수면은 A 더하기 B가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다 라가 대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가 모두 짝수다 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2K, 2L로 잡고 KL을 자연수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2의 배수가 되면서 짝수가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이거 두 개가 2로 묶이면서 K 더하기 L이 여기에 오게 되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꼬림으로 다시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문장이 A, B가 모두 짝수면 A 더하기 B가 짝수다 라고 했으니까 A, B가 짝수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A 더하기 B가 짝수인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 대우가 참인 걸 증명을 했고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A 더하기 B가 홀수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가 증명이 된다라는 게 이런 식의 증명이 대우 증명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귀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명제의 가정이나 그치? 우리가 이미 명제에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좀 어렵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은 이미 참이라고 증명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도 있고, 뭐 짝수 더하기 짝수를 하면 다시 짝수가 나온다든지, 뭐 짝수를 제곱하면 다시 뭐 짝수가 나온다든지, 그치? 뭐 그런 이미 알려진 수많은 수학적인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순됨을 보여서 원래 결론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수학적인 정확한 명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선생님이 자 요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수학나무 선생님은 못생겼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딱히 보면은 눈에 확 띄게 못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생기다 라고 하는 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녀석의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수학나무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했더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진 나오죠. 키도 작고 뚱뚱하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학나무 선생님은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수학적인 명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귀류 증명은 원래 보이려고 하는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모순점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원래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류 증명입니다. 문제 전체 증명의 틀이 그래요. 귀류 증명의 정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난해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귀류 증명이 무엇이냐 뭐 수학적인 증언이 자체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래 보이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거의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게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봐봅시다. 밑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을 써 넣으세요.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일단 실수고요. 자,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했던 문장이죠. 그렇죠? 이게 증명, 이제부터 수학적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고 얘랑 똑같은 말. 이제 한글로 써졌는데 우리가 명제로 쓰게 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얘랑 똑같은 말은 뭐였죠? 자, 동치명제 얘랑 똑같은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자 동치명제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둘 다 a도 0 그리고 b도 0을 나타내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명제 단원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복이죠. 자 다시 이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이거 자체를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결론을 부정을 해요. 그럼 이걸 부정을 하게 되면 a가 0이 아니다.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고 b가 0이 아니다가 됩니다. 이렇게 부정이 되겠죠.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게 되면 각각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0이 아니게 되고 그러한 애들의 절대값을 더하게 되면 반드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얘는 어디에 모순이 돼요? 가정이 뭐죠? 가정이 지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이 가정의 모순이에요. 0보다 크다는 0이다랑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모순되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사실의 부정, 반대가 거짓임을 찾았기 때문에 원래 게 맞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류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두 가지 증명법, 이 명제 단원에서 배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증명법. 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됐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둘 다 굉장히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참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다음 중 주어진 보기 중에서 참인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대우를 취해보거나 혹은 귀류법을 취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결론을 부정을 해가지고 모순을 해서 어떤 알려진 사실이나 앞에서 정해준 가정의 모순이 되게 되면 원래 게 이제 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증명법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증명 과정을 보여주고 나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에는 무조건 최소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제가 포함되는 어떤 중간 고사 문제에서도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한 문제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어떤 사실인지
따라서 난이도는 급격하게 변하기는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명제 P면 Q이다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녀석이랑 원래 명제랑 똑같은 참거짓을 갖는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를 보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쭉 읽으면서 채우면 됩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원래 명제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쵸? n도 3의 배수이다니까 대우는 이게 부정되고 화살표 방향이 바뀌고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n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n은 자 3k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3k 플러스 1, 자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요거는 뭐 사실 굳이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봐도 똑같은 명제가 됩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얘는 조금 어려운 말로 3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얘가 3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나머지가 1인 경우가 3k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고요. 나머지가 2인 경우가 3k 더하기 2인데 하나 더 3으로 묶어내서, 그죠? 우리가 얘를 3k 더하기 2를 뭐라고 본 거냐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로 본 거죠. 그래서 얘를 3으로 한 번 더 묶어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죠? 별로 좋은 증명법은 아닌데 여러분들 혼돈시키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3의 배수인 경우를 제하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3k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n제곱은 뭐가 되냐면 얘를 제곱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얘를 제곱하게 되면 지금 제곱한 게 중간 과정이 생략됐어요. 자, 문제가 그죠? 그래서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n이니까 이거 각각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n제곱은 뭐가 되냐면 9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이거 중에서 이거 두 개만 묶은 거죠. 3으로. 왜냐면은 저게 다시 3의 배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나 안에 들어가는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3이 여기에 오고요. 여기는 1이 여기에 오고요. 지금 보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애를 제곱했더니 또 3의 배수가 아니죠. 이거 형태 자체가 이 n제곱은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가 되고 다시 나머지가 1이 남는다라는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k-1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쟤도 제곱하게 되면 이 경우에 n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나면 3k제곱 마이너스 2k 이거 두 개만 3으로 묶을 수 있고요. 뒤에 있는 플러스 1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다는요 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다에 해당되겠죠. 이게 나. 그래서 어쨌든 얘가 보이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n이 3k-1일 때도 제곱을 해서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1이 남아서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n이 3k 플러스 1일 때도 제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니고 3k 마이너스 1일 때도 제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죠? 즉 다시 말해서 n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다시 자연수가 되므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게 대우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에 관한 성질을 증명을 할 때는, 그렇죠? 이 배수 관계에 관한 어떤 자연수 성질을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증명법을 할 때는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4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4를 하게 되면 이 경우의 수가 더 나오겠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4가지나 나오기 때문에 그 4가지를 모두 다 확인을 해야지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5로 나눌 때는 5가지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걔는 문제 자체가 별다른 어떤 의미 없이 덩치만 커지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보통 나오는 경우는 이제 3까지만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채워보세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은 똑같은 사실을 증명을 하는 건데요. 왼쪽 문제는 n의 하나의 값을 정의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n은 그냥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n을 3의 배수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방법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 때,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그러면 n은 뭐가 되냐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 경우가 있겠죠. 근데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3의 배수가 되는 이 경우는 제외하고 나서 n이 요거일 때와 요거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왼쪽 문제는 이 3k 플러스 2를 플러스 2가 그나마 숫자가 좀 더 크니까 3으로 한 번 더 억지로 묶어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큰 의미는 없죠.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3k 플러스 2일 때는요, n 제곱을 해서 3으로 묶어낸 거죠. 여기서 n 제곱은 우리가 뭐가 되는지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n 제곱은 n이 3k 플러스 1일 테니까 3k 플러스 1이 제곱이 되고, 각각 앞에 거 뒤에 거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곱셈 공식을 설명 못하는 친구는 없겠죠. 네. 정말 잔인한 말이지만 지금 이 제곱 공식 이렇게 넘어가는 거 모르면은 그냥 지금 수학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적 향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 제곱 공식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 제곱 공식을 못 풀어낸다.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하실 각오가 없으시면은 다른 과목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거 두 개를 다시 3으로 묶어내게 되면 3k 제곱 플러스 2k가 되고요. 얘 1은 안 묶여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n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n제곱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애고 나머지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머지가 남으니까요. 3으로 나눴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자, 우리가 n이 3k 플러스 1일 때는 했으니까 3k 플러스 2일 때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럼 제곱 곱하게 되면, 자, n제곱은 이때는 요걸 제곱하게 됐죠. 그럼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통째로 3으로 묶는데 이 4를요 3 더하기 1로 쪼개놓고 묶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3으로 묶이겠죠. 그럼 3에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더하기 1.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n이 이렇게 생겼을 때 3으로 묶으면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또 1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 n제곱도 뭐다? 3의 배수는 아니다.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 n은 딱 세 가지인데 3의 배수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3으로 나눠봤더니 3의 배수가 아닌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우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류 증명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귀류 증명이 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그 명제의 가정이나 혹은 이미 알려진 수학적인 정리나 사실에 모순됨을 보여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 즉, 우리가 그 명제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그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해요. 결론을 부정을 해서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명제의 가정의 모순이 되거나 혹은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수학적인 사실들의 모순이 되니까 원래 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무리수의 증명이 무조건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고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무리수의 증명 자체는 증명 자체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수이다라는 거 증명을 하는 거니까 쟤를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수에서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죠. 그래서 결론의 부정이 루트 5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5는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고요. 그쵸? 분수꼴, 즉 b분의 a 꼴이 되겠죠? 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게 유리수의 정의고요. 주의해야 될 건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었죠. 자, 그러면 이게 유리수고요. 유리수니까 유리수긴 유리수인데 이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은, 약분을 최대한 해놓은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B분의 A고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기약분수다라는 건 똑같은 말은 A, B는 서로 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게 B분의 A가 기약분수다. 그래서 A, B는 서로 소인 정수면 이게 이제 기약분수 형태인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요.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이거 제곱하면 여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b제곱분의 a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b제곱을 곱해서 a제곱은 5b제곱이다 라는 걸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여기까지 얻어냈고요. 따라서 지금 a의 제곱이 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만들어 놓은 5의 배수입니다. 5의 배수이므로 A도 뭐가 되냐면 5의 배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A의 제곱이 5의 배수면 A가 5의 배수인가? 근데 이 증명을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유형 문제에서 했어요. 우리는 이제 3의 배수로 했죠. 이렇게요. 자, 이 강의를 연달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연달아서 듣지 않고 이 문제만 찾아서 보신 친구들은 앞에 문제풀이를 조금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인가를 대우 증명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놨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4도 5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4와 5의 경우에서는 이 대우 증명은 모든 경우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만 길어져서 보통 문제는 3의 배수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은요, 저기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미 밝혀진 수학적인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제나 수학적인 새로운 사실을 증명을 할 때 기존에 밝혀졌던 것까지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밝혀진 건 참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증명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보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n제곱이 k의 배수다 이면, 그러면 n이 k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n이 k의 배수이면, n제곱이 k의 배수이면 아주 당연한 거죠. 이 두 조건은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죠. 저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중요한 명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a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a도 5의 배수다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써놨고요. a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a를 5k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5k를 이 기억식 얘가 되겠죠. 여기는 a 대신에 5k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25k의 제곱이 나왔고요. 양변을 5로 약분해서 나오게 되면 b제곱이 5k 제곱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b제곱도 5 곱하기 어떤 수의 곱이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b제곱이 5의 배수니까 이 정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별표, 이 정리에 의해서 b도 5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명히 a, b는 서로소라고 그랬거든요. 즉 b분의 a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라고 그랬는데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면 둘 다 5로 약분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점이 생기니까 유리수가 아닌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귀리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되므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다 라고 증명하는 게 루트 5의 무리수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래요.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러운 형태가 나왔네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무리수 증명이 되겠고요.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자,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p분의 q꼴, 그리고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 즉 다시 말해서 pq가 서로소다 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좌변이라고 하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좌변이 자연수고, 자, p하고 q제곱은 서로소이므로, 그죠? 서로소이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양변의 p제곱을 곱하게 되면 지금 밑에 보기가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서로 소거든요. 이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약분 안 되는 분수를 제곱을 한다라고 그래서 약분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분수의 약분의 원리에 있는데, 우리가 6분의 2가 약분되는 이유는 뭐냐면 6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안에 2가 있기 때문에 공통된 소인수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소인, 이미 서로 소, 즉 공통된 소인수가 없는 애들을 제곱을 해봤자 공통된 소인수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해도 기하 분수는 여전히 기하 분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곱을 했더니 자연수가 나왔어요. 원래 분수였던 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약분이 안 되는데 약분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1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원래 1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야지만 제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p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1이니까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q제곱을 이항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했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n 플러스 q, n 마이너스 q는 1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n 하고 q가 모두 다 뭐냐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 다음에 n도 2 이상의 자연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빼기 자연수. 그렇죠? 이게 1이라는 얘기는 곱했을 때 모두 둘 다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1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거는 n이 2 이상인 자연수고 그 다음에 q가 자연수라는 가정에 모순되겠죠. 두 자연수를 더해서도 1이고 빼서도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에 모순이 되므로 n제곱 마이너스 1은 유리수다 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점이 생기니까 유리수가 아니다가 맞고, 그래서 무리수다 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은 무리수 증명인데 오른쪽 증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리수 증명을 끝낼 수 있고요. 귀류 증명 꼭 기억해 두세요. 원래 보이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서 그 녀석의 반대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